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 코드번호 003670 포스코엠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당 기업에 대한 개요, 실적, 수급, 이슈, 차트 등을 알아보면서 이 기업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왼쪽에 보이시면은 저희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 바라보시면서 모르는 게 있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공부방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공부방에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입장 방법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 영상을 하단으로 내리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클릭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주식 리서치 공부방 해가지고 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설문조사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 어디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방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설문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개요, 실적, 수급, 이슈, 차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업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는 것은 사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로 1971년 내화물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했고요. 현재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고성장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그리고 고객 사양의 양음극재 공급 확대, 그리고 신설 라인 가동 및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한 연매출 10% 이상의 성장이 기록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투자와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압박, 그리고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높고 전통 소재 부분은 안정적이나 성장 기여도가 감소가 됐다는 점 역시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 이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회복과 미국, 유럽의 신규 수주 증설을 기대하며 포스코 그룹과의 밸류체인 시너지로 중장기 성장 전략이 추진 중에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매출만 놓고 보면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 눌렸다가 2023년 급격히 증가가 됐다가 2024년 다시 눌리게 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분기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면 사실 올해도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물음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가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 또한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즉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만큼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한 아쉬움들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다만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점들도 사실 최근에 있기는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냐라면은 역시나 최근에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 2023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아직 못 미치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상승을 하면서 최소한 100%, 1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 그 이후에 흐름은 조금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달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과 눌림이 있었지만은 재차 지지를 받고 반등폭을 키웠고요. 특히나 올해 10월달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큽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어때요? 이번 달에만 상승폭이 지금 몇 %입니까? 80%에 육박하는, 이번 달에만 80%가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슈도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은 이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만들어졌는지 여부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해당 기업 이번 달에만 80%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쉽게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번 주 초반에 최고점 26만원을 형성한 이후에 다소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22만원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워낙 좋은 뉴스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일주일 전인 10월 24일날 2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것도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게 급등을 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한 섹터의 이슈들을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리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역시나 이 리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나 리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 리튬에 대한 이슈 중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냐 라는 점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해당 기업을 상승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이슈가 만들어져서 해당 기업의 상승을 형성해 주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높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소위 말해서 뭐가 있었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라든지 일본의 총리,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소위 내놓으라 하는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뭐가 형성이 됐냐?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기대감. 그래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한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수급 변화가 형성될 만한 뭔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없잖아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오늘 상대적으로 기아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쉽게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을 줄 만한 상황들은 여전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좀 기대감을 높이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역시나 실적이죠. 뭐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으며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다 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 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올해 3분기 매출을 체크해 보면은 매출액은 8,7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6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자, 작년 기준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4,773% 급증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이번 실적 반등의 배경으로 대중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 그리고 중국 감세 정책에 따른 리튬 공급 축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비중국 공급망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비춰지고 있고요. 리튬 가격 조정도 역시나 실적 개선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좀 갈린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K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향후 목표 주가를 3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높은 미국 의존도가 오히려 실적 가시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경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를 25만원으로 높이면서도 일단은 중립을 제시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과연 과거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 시행된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를 9월 말 종료하면서 이후에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떠한 상황들이 형성이 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에 대한 움직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면은 일단은 과거 지난 2024년에 형성이 되었던 고점권을 사실상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긴 해요. 물론 일시적으로 고개를 들어주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 저항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일단은 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형성이 된다면은 25만원, 26만원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우선은 1차적인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눌리는 모습들,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형성된 만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적어도 최소한 20만원, 21만원 이 구간대에 지지가 형성이 되는지 연출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구간대를 선정을 했냐면은 단기적으로 고개를 들어주었다가 눌렸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뭐가 됐죠?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이 구간대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신다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만원에서 21만원의 지지 여부, 그리고 돌파 시에는 25만원에서 26만원 돌파 여부가 형성이 되는지 여부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 싶다. 자, 여기에 대한 대응 관점 어떻게 해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군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있는 자, 여기 클릭 하시면은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읽어보시고 자, 공부방 입장하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함께하는 설문조사도 같이 하셔서 공부방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